한시 자유로운 여행 40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송상이라고 하는 분, 청대 송상이라고 하는 분의 제곤명지 대관루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관루에 올라서 대관루 벽에서 쓴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곤명호 주변에 있는 대관루라고 하는 곳을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은 1757년에서 1827년까지 살았던 분으로, 자는 환양, 호는 지만이며 광동성, 가응주, 백도향, 지금의 그 광동성 매주시, 매화매자입니다. 매주시 매현구 사람입니다. 청나라 때 대신이며 저명한 시인이고 또 서예가이며 교육자였습니다. 매주 8년, 이 매주에서 난 8명의 훌륭한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는 벼슬 하는 동안 복록, 그러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민중의 복리를 위해 썼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집에는 벽만 이렇게 서 있을 뿐 몸에 돈 한 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청맹리였던 모양인데, 이처럼 정치, 정사에는 부지런하고 청렴한 송상을 사람들은 청렴태수, 태수는 태수인데 아주 청렴한 태수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이 송상은 문체와 풍류를 두루 갖추었으며 시와 서법에도 뛰어나서 가경제는 청나라 때 황제입니다. 가경제가 그를 영남 제1제자다, 가장 뛰어난 재주 있는 분이다 라고 칭찬하였다는데, 그의 시는 청왕조의 사회 현실과 자연 환경 및 내심의 세계를 잘 반영해서 청대 중엽 영남의 3대 시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 송상이라고 하는 분. 그러면 이 작가는 이렇고 작자는 이렇고, 제곤명지 대관루벽, 이게 이제 원시인데, 이 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제곤명지 대관루벽, 공취 파광 입주배요, 천풍환패 역선제야, 두릉 안노 정기실인데 만요 운심 관세계라, 만리 성신의 북국이요, 백년 초목 상춘대라, 군간 일대 사나영가, 호탕 복내 월조래라. 이 시는 8구로 딱 돼 있죠. 그리고 7원, 7자로 돼 있으니까 7원 율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원 율시는 어떤 것에 운을 두느냐 하면은 1, 2, 4, 6, 8, 9의 그 마지막 글자를 운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첫 구의 마지막 글자 배, 잔배자죠. 배. 그다음에 그 제주 제자, 재능할 때 제.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열개자, 개. 그다음에 6번째 누대할 때 대.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올레자, 레를 썼어요. 이게 이제 중국어로 하면은 빼이, 그다음에 차이, 카이, 타이, 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에서 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들이 꽤 많은데, 그 제자는 우리가 제목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뭐뭐를 주제로 하여 시를 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동파의 제서림벽, 그러면 서림사 벽에 붙여서 뭐에 대해서 썼다.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 쓴 거예요? 곤명지에 있는, 그러니까 곤명지 바로 옆에 있는 대관루 벽에 붙여서 거기에 그걸 보고서 뭔가를 그걸 주제로 해서
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자면 곤명지 대관로 벽에 붙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대관로는 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그런데 이건 굉장히 그 중국의 그 누대들이 유명한 누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관장루, 악양루 또는 뭐 그밖에 저쪽에 무안의 황학루. 근데 이 곤명의 대관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누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하나씩 그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공취 파광 입주배요. 공취 그랬는데 이 공자는 원래 이제 빌공자도 되고 하늘 공자도 되고 취라고 하는 말은 빛이 빛, 푸른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늘빛처럼 푸른 빛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파광은 전에 나왔죠. 파광염염 할 때 호수에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 그 물빛이 빛이 빛처럼 푸르다는 거예요. 호수의 푸른 물빛이 입주배요. 주배라는 건 뭐예요? 입은 들어오다. 주배는 술잔이죠. 술잔에 들어오는 듯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호수에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호수의 물빛이 이렇게 공중에도 다 비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술잔에 이렇게 물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술을 아마 누구랑 같이 앉아서 이 또 관장, 그러니까 저 대관로에 또 가서 그냥 있기 뭐하니까 또 한 잔 누구랑 나눌 수도 있겠는데 그 잔에 뭐가 쫙 빨려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 하늘에서 천풍 환패 역선제야. 천풍은 저 높은 하늘에서 부는 바람을 허공에 부는 바람을 천풍이라고 그럽니다. 천풍의 환패는 이 폐옥이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히 벼슬한 사람들은 이 옆에 혁대 옆에다 옥 같은 걸 많이 차요. 쩔렁쩔렁 가면서 소리가 나는 그 허공에 바람이 불어서 폐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또한 선제 신선이 체주를 부리는 것인가? 신선의 체주인가? 이렇게 이제 첫 연이라고 그러죠. 두 구를 첫 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구를 두 번째 연이라고 그래요.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수련, 그 다음에 이제 함연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세 번째 구를 보겠습니다. 두릉 안로 정기실인데 만요 운심 관세계라. 두릉은 누구를 말하냐면 두보가 당나라 때 시인이었던 두보가 자기의 호를 두릉야로 두릉에 사는 들에 시골에 사는 노인이다. 두릉야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릉은 곧 두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노 눈이 늙었다. 즉 눈이 침침해져서 그러니까 두보처럼 두보가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은 청대 시인인데 어떻게 그 두보처럼 내가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는 정기는 정자도 깃발이고 기도 기인데 전장터에 이렇게 깃발 같은 거예요. 그런 깃발조차도 잃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서인가 뭐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예전에는 이런 게 더러 많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만요 운심 관세계라. 만자는 이게 우리가 무슨 만이라고 그래요? 오랑캐 만 그러는데 남만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이건 이제 오랑캐라는 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남쪽의 민족을 만족 북쪽을 북적 서융 우리는 이 동쪽을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만은 저 멀리 남쪽 변경에 요자가 멀 요자예요. 남쪽의 먼 변경에 운심 구름이 깊다. 결국 구름이 두터우니 구름이 많이 껴 있는 거죠. 저쪽 남쪽으로. 이게 곤명이 거의 저 중국 남쪽이니까
관은 관문이에요. 통관할 때 이렇게 통관. 그다음에 새는 요새입니다. 관문과 요새가 쫙 그쪽으로 열려 있는 거는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죠. 전장의 깃발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3, 4구가 또 율시에서는 대구가 돼요. 두릉, 마뇨, 안로, 운심, 정기실, 또 관세계. 이게 또 운이 대구 서로 대를 이룹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성신 의북국이요. 백년 초목 상춘대라. 이 얘기는 만리, 이 멀리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곳에 성신, 요건 진으로 읽지 않고 신으로 읽습니다. 별과 별자리가 거기도 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는 의지하다, 북극, 이건 북극성을 말합니다. 폴라리스. 북극성을 의지해서 여기도 보니까 맨 이렇게 별자리들이 돌고 있구나. 그런데 백년초목 상춘대라. 백년초목이라는 건 백년, 꼭 백년을 말할 게 아니라 수백 년 된 풀이나 나무들이 상춘대. 춘대는 봄의 누대로 상이라는 게 올라간다. 뻗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도 그 위로 가지를 뻗고 또 푸른 잎이 나오고 풀들도 그리로 뻗어 올라가는 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간 일대 산하영가 그대는 보았는가 일대, 이 일대의 산과 강의 그림자를. 어떠냐, 멋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에다 비유하냐면 호탕봉호 월조래라. 호탕한 게 가없이 넓은 것이, 봉호는 복례산의 그 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복례산을 가리킵니다. 중국에 원래 이제 복례산,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죠. 복례산의 월조래, 달빛이 쫙 비치는구나. 이거 그대는 보았는가. 이런 얘기로 해서 그 대관루에서의 그 보는 풍경을 읊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 곤명지 옆에 있는 대관루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대관루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자신이 선경에 대한 동경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가운데 풍부한 의경 여러 번 얘기 나왔죠. 그 뜻의 경계가 막 넓고 전고, 두보를 살짝 끌어들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전체 시를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주의 색채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독자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내심의 평온과 초탈함,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연에서 시인은 대관루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물결의 푸른 빛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마치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허공의 바람소리를 패옥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에 비유해서 선경과 신선의 경치와 같은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두보의 전고를 끌어들여 자신의 눈이 침침하여 전장의 깃발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저 멀리 구름이 잔뜩 덮인 남쪽 변경에 있는 관문의 요새는 확실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곳의 지리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연에서는 멀고 먼 변방 지역인 이곳에도 수많은 별자리가 보이는데 역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오래된 나무들도 영고 성쇠를 겪으면서도 봄이면 여전히 새싹이 돋아서 높은 누대 위를 덮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시인은 이 일대의 산수 풍경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넓고 넓은 복례산의 선경과 같은 곳인데 달빛이 내리비쳐서 더욱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곤명지 대관루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융합시켜 중국 고전 시가에서 매우 중시하는 정경 교용의 경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고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서
시가의 문화적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경을 중첩시켜서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를 그려내어 독자로 하여금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